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3장 죄의식 조장. 네 번째 끈앞풀은 죄의식 조장이다. 안 된 일은 전부 당신 탓이고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결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잘못은 눈꼽만큼도 없다. 늘 남들이 잘못한 거고 특히 당신이 제일 잘못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당신 행동에 대한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으로 간주한다. 절대 불변의 도식은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거잖아.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당신은 어떻게든 적응하고 좀 더 낫게 살아보려 하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기운만 빠질 것이다. 왜일까? 그 이유는 죄의식 조장이라는 끈앞풀이 이중제약을 다분히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중제약 개념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관계성이다. 이중제약은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하양이라고 말하면 깜장이라고 했어야지 한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깜장이라고 하면 왜 하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다. 간단하다. 당신이 뭘 하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싫어하는 것이 많기도 참 많지만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쓸데없는 예측과 취사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하든 절대 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못된 심보를 생각해보자. 그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기 모순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기에게 잘해주었어도 누가 그걸 바랬느냐는 식이다. 얼른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편이 낫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미칠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신의 좌절감을 부채질하기 위해 심리조종자가 즐겨 쓰는 화법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을 한대. 요즘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등등.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순탄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익숙해 있다. 보통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들은 쓸쓸함 또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을 자주 느낀다. 피상적인 대화를 지루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멍해질 때도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익숙하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익숙하다. 이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면 그들은 죄의식에 빠지기 쉽다. 게다가 자기 책임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심리 조종자들과는 정반대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책임감마저 과잉이다. 이들은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는데 연연한 나머지 남의 책임은 남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마저 잊는다. 양심적인 사람,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죄의식을 조장하기는 아주 쉽다. 심리 조종자는 이 빈틈을 이용할 줄 안다. 더는 조종당하고 싶지 않다면 확실하게 이 끈앞을 네 가닥을 끊어내야 한다. 호감형 가면, 듣기 좋은 말, 속빈 강정 같은 약속에 더는 넘어가지 마라. 오직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사람을 판단하라. 무엇보다도 이제는 관계의 백지수표를 끊어주지 마라. 시간을 충분히 들여라. 사람 됨됨이를 고작 몇 시간 만나고 알 수는 없으니 말이다. 끈끈한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싶지 않거든. 못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혼동하지 마라. 아무리 모진 불행을 겪었어도 절대 남에게 못되게 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못된 심보가 흡족하기만 한 사람도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위협에 넘어가지 마라. 가급적 갈등을 피하고 자기 주장을 차분하게 펼치는 연습을 하라. 이제 남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지 말라. 심리 조종자와는 평온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라. 무엇보다 당신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당신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심리 조종자는 끈앞풀을 조종하는 재주를 빼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그 끈앞풀이 먹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유롭다. 그 다음부터는 심리 조종자가 통하지도 않는 끈앞풀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못해 애잔해 보일 것이다. 내게 상담받는 사람이 예전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을 일을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해진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세 개의 문과 세 개의 열쇠를 기억하라. 심리 조종의 열쇠. 심리 조종은 어떻게 작동할까? 그 세 열쇠는 의심, 두려움, 죄의식이고 이 열쇠들은 자기 광화적인 순환 구조를 이룬다.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갇혀버린 느낌, 나아가 뭔가에 쓰인 느낌을 받는다. 한번 심리적 함정에 빠지면 쳇바퀴 돌리는 햄스터처럼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안에서만 뱅뱅 돌게 되기 때문이다. 쳇바퀴가 돌아갈수록 사정은 악화된다. 의심이 점차 더 심각한 정신적 혼란으로 변해가면서 두려움은 언제나 떠나지 않는 먹먹한 불안이 된다. 늘 불안하고 이따금 공황 상태에 빠진다. 죄의식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된다. 자기 중심과 자기 본능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당신은 죄의식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뒤틀리고 베베 꼬인 논리를 차츰 따라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열쇠, 의심.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문제 삼을 줄 안다. 자기 관점을 떠나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경청하고 존중해서
타협안을 모색한다. 똑똑한 사람은 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심수를 일부러 부리는지, 왜 단지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일 작정으로 굳이 거짓말을 하는지, 왜 자신의 전능 환상을 충족시키겠다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 모든 이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해답 찾기보다 문제 일으키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건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 가능성을 좀 채 검토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의 대척점에는 심리 조종자들이 있다. 그들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인도적 신념에 발목을 잡혀 곤란을 겪고 혼란스러워하는 꼴을 보면서 히히 낙락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이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지능의 덫에 걸리곤 한다. 의심의 씨를 심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맨 처음 할 일이다. 사람은 개인적인 신념을 망각할수록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일단 치아의 뿌리를 드러내듯이 상대가 확고하게 믿는 것을 차츰 뒤흔들고 후벼 파서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원체 함부로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심을 불어넣기는 식은 죽 먹기다. 상대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 못하는 사람일수록 의심을 불어넣기가 쉽다. 심리 조종자는 상대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암시가 잔뜩 깔린 불분명한 언어를 구사한다. 말 끝을 흐리거나 여기저기서 실언을 남발하고 엄청난 거짓말과 약간의 진실을 조합해 그럴싸한 얘기를 만들며 심하게는 한 문장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짓거린다. 짠, 결판은 났다. 이것은 작정하고 최면을 거는 언어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혼란스럽고 진 빠지는 대화를 마치게 된다. 솔직하지 않은 식상한 말, 바로 나무의 말이다.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공허한 말에다가 자기 사연, 자기 생각을 보태 내용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셈이니 얼마나 즐거우랴. 심리 조종자들은 이런 류의 알맹이 없는 말을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안다. 더는 조정당하지 않으려면 의미 없는 말을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정확성을 따지고 싶지만 상대가 곤란할까봐 참는 법을 배웠다.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기가 그들의 특기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심리조종자의 모순을 따지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그들 자신부터 미치도록 괴로워질 공산이 크다. 의심이라는 열쇠를 제거하려면 거리를 두고 물러나 상대의 모순, 어리석은 선언, 알맹이 없는 말을 감지해야 한다. 또한 명백한 기만과 거짓을 목격했을 때는 그게 기만이고 거짓임을 인정해야 한다. 세상에는 악의와 미움으로 똘똘 뭉쳐 쓸데없이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심을 관리하고 외부에서 확증을 구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의 느낌과 지각과 직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인 신념들은 의심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이정표처럼 흘러내리는 모래 같은 심리 속에서도 굳건한 말뚝처럼 자기 안에 소중히 간직하자. 당신의 감각과 느낌을 믿어라. 상대가 소파 색깔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시력부터 의심해서야 되겠는가? 자신을 좀 더 믿어보라. 차라리 상대가 적록색 생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나는 나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가? 오직 나에게만.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옳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상황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